일본이 10조 원짜리 호주 구축함 수출 계약을 따내며 마침내 한국을 따라잡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 배를 만들 조선소를 한국 기업이 인수해버렸습니다. 더 웃긴 건 일본의 최신 군사 기술이 고스란히 담긴 함선을 이제 한국 손으로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일본 방산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상황에 빠지게 됐는지, 그리고 이게 왜 한국 조선업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건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요즘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완전히 휩쓸고 있다는 건 이미 다들 아실 겁니다. 폴란드에만 K2 전차 1000대를 수출하고 K9 자주포 212대, 천무 다연장 로켓 300대 가까이를 일괄 계약했습니다. 여기에 FA-50 경공격기까지 더해지면서 유럽 방산 시장의 전통 강자였던 독일마저 밀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 사우디, UAE에서도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고, 최근엔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까지 성공하면서 영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강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과 핵연료 재처리 승인까지 내주면서 이제 한국은 진짜 군사 강국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도 엄청난 호황이라 지금 한국에선 시급 500만 원을 줘도 숙련된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입장에선 정말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8월에 호주와 체결한 구축함 수출 계약입니다. 약 10조 원 규모의 이 계약은 총 11척의 최신형 호위함을 공급하는 대형 프로젝트였고, 일본이 자랑하는 모가미코 호위함의 첨단 기술을 해외에 선보일 절로의 기회였습니다. 오랜 침체를 겪던 일본 방산에게는 말 그대로 단비 같은 소식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기쁨은 정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호주를 위해 건조할 이 첨단 호위함은 호주 현지의 핸더슨 조선소에서 만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핸더슨 조선소를 소유한 오스탈이라는 대기업을 지금 한국의 하나오션이 인수하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오션은 이미 오스탈 지분 10%를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로 10%를 더 매입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총 20% 지분으로 오스탈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보안상 문제로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는데, 놀랍게도 미국은 이미 지난 6월에 하나의 오스탈 지분 최대 100% 보유를 사전 승인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본이 설계하고 일본의 최신 해군 기술을 총망라한 함선을 한국이 소유한 조선소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건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선 자존심이 상하는 건 차치하고 가장 큰 문제는 기술 유춤이죠. 모가미급 호위함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형 전함으로 대잠전과 기뢰전에 특화된 각종 최첨단 레이더와 센서가 집약된 일본 해군의 핵심 자산입니다. 아무리 한국 기술자들이 일부러 눈을 감고 일하려 해도 설계도를 봐야 하고 마지막 볼트 하나까지 직접 조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 호위함의 강점과 약점을 모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원하든 원치 않든 일본의 가장 민감한 군사 기술에 대해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와 방위성은 지금 이 한화의 오스탈 인수 소식에 극도로 당황하며 불안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미국이 승인을 내준 이상 일본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제 이 호위함 건조의 모든 과정과 일정을 한국이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동네 카센터에 차를 맡기면 사장님이 3일 걸립니다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처럼 하나오션은 단순히 카센터 사장이 아니라 그 건물 주인이 되는 셈이거든요. 일본은 호주에 호위함을 수출하긴 했지만 그 대가로 모든 첨단 기술을 한국에 노출할 수밖에 없게 돼 건조 과정의 전체 일정과 품질 관리까지 한국에 맡겨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일본 입장에선 정말 악몽 같은 시나리오죠. 자신들이 수십 년간 개발한 최첨단 해군 기술을 라이벌 국가에게 고스란히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한화가 오스타를 인수하면 최근 5년간 급격히 벌어진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격차에서 그나마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었던 해군 전력마저 이제 한국이 완전히 앞서게 된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일본 호위함 한 척을 건조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스타를 인수하면서 한화는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오스탈의 다른 조선소들도 함께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 말은 앞으로 일본 군함은 물론이고 미국,
미국, 홍국, 캐나다 같은 전통적인 서방 우방국들의 함정을 모두 건조하고 수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시겠어요? 말하자면 전 세계 해군력의 중심축을 한국이 쥐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잘 알려진 미 해군 군함 수리 외에도 한화는 조용히 영국과 캐나다 군함 수리도 따냈습니다. 지난 8월에 영국 해군 호위함 HMS 리치먼드호를 수리해서 성공적으로 인도했고 9월엔 캐나다 초계함 HMCS 맥스 베르니에스호도 정비를 완료했죠. 이 두 함정 모두 현재는 한국에서 수리해서 인도한 케이스지만 오스탈 인수가 완료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굳이 멀리 한국까지 올 필요 없이 미국이나 호주 현지에서 바로 수리와 건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유럽에도 조선소 네트워크를 확장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한화의 기술로 군함을 관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전 세계 군함 시장의 월마트가 되는 셈이죠. 아마 5년 정도 후엔 미국 항공모함까지 한국이 수리하고 나중엔 건조까지 맡게 될 겁니다. 지금 미국엔 더 이상 항모를 제대로 수리하거나 건조할 인력과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미국 조선업이 쇠퇴한 지 오래됐고 숙련된 기술자들도 대부분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항모는 계속 관리해야 하고 새로 건조도 해야 하는데 때가 되면 전 세계에서 군함 수리 관련 최대 규모의 조선소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가장 많은 노하우를 쌓은 곳은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그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미국, 영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군함을 수없이 관리해온 경험이 있을 테니까요. 신뢰도 면에서도 검증이 끝난 상태일 거고요. 지금 이런 한국의 글로벌 군함 시장 장악에 가장 긴장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물론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요. 가끔 뉴스에서 전 세계 선박 수주량 1위 중국 같은 헤드라인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단순 물량으로만 따지면 중국이 더 많이 수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이 각각 수주하는 선박의 종류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중국의 전략은 저품질 저가격입니다. 중국이 일부러 품질을 낮게 만들려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항상 일관되게 품질이 낮아요. 반면 한국의 전략은 고품질 고부가 가치입니다. 중국이 수주하는 대부분의 선박들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일반 선박들이 거의 전부죠. 벌크선이나 단순 화물선 같은 거요. 하지만 한국은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쇄빙선처럼 매우 높은 수준의 건조 기술이 필요한 고가치 특수선들이 대부분이고 당연히 가격도 소나타와 람보르기니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국은 수량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별로 없어요. 애초에 낮은 가격으로만 승부하는 전략이라 마진이 거의 공짜 수준으로 낮거든요. 계속 물량으로 밀어붙이지만 정작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마진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 특수선들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잘 만들고 건조 속도도 가장 빠르며 사후 AS 서비스도 가장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업은 항상 3년에서 5년치 일감이 밀려 있죠. 지금 주문해도 5년 뒤에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넘쳐나는 거예요. 중국은 그 정도 수준의 선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설계 통합 능력인데 단순히 철판을 용접해서 물에 뜨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엔진, 배관과 냉각 시스템, 전기 시스템, 특정 해양 환경에서의 무게중심 유지, 파도 충격 흡수 시스템 등 수백에서 수천 가지 세부 사항들을 하나로 완벽하게 통합해야 하거든요. 천이무봉처럼 매끄럽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이런 고급 능력이 중국 선박 업체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중국의 문굴량 공세식 저가 선박 수주 전략은 한국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중국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게다가 전 세계 선박 시장도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거든요. 아래쪽으론 중국이 만드는 저렴한 선박 시장을 파키스탄이나 인도, 방글라데시 같은 후발주자들이 더 낮은 인건비로 잠식하고 있고 위쪽으론 최첨단 신기술이 더 많이 도입되면서 점점 더 복잡하고 정밀해서 만들기 어려운 고급 선박들이 세계 물류와 방산 시장의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도 점점 강화되면서 친환경 선박, 전기 추진 선박, 수소 연료 선박 같은 차세대 선박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선박들은 기술 난이도가 훨씬 높죠. 이런
이런 상황에서 오스탈까지 인수하면 물량 면에서도 세계 1위 선박 업체로 올라선 건 물론이고 압도적인 기술력 면에서도 LNG선이든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든 최첨단 구축함이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지금도 한국이 전 세계 1위 조선 강국이지만 앞으로는 이 위와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면서 그냥 넘사벽종 강국이 될 거라는 게 너무나 명확해 보이거든요. 특히 하나오션의 전략이 정말 탁월한 게 단순히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조선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호주에 이어서 유럽과 중동까지 진출하면 진짜 글로벌 조선 제국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술력과 생산력뿐만 아니라 지리적 이점까지 모두 가지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일본은 이제 정말 답이 없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일본 조선업은 이미 한국에게 완전히 밀려난 지 오래고 이번 호주 호위함 사건은 그 상징적인 마침표가 될 것 같습니다. 고대부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고 바다를 통해 생계를 이어온 해양 민족의 DNA가 지금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진왜란 때 12척의 배로 33척의 왜군을 물리쳤던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지금도 우리 조선업에 살아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기술력과 창의성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그 정신 말입니다. 앞으로 한국 조선업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